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이전에 올렸던 공무원 경찰 소방 직장인 공부법 이제 22년도니까 다시 새롭게 영상 촬영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우선 직장인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몇 가지 좀 신신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보통 직장인 수험생들이 이제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퇴근 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유튜브나 주변에 직장인 수험생들 중에서 뭐 빠르게 붙으신 분들 영상을 보고서 나도 좀 단기합격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직장인 수험생들 중에서도 좀 빠르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런 직장인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어떤 뭐 수능 때 뭐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에 어떤 특정 과목에 베이스가 있거나 전공자이거나 또는 이전에 공시를 전업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공부를 잠시 멈추고 직장 생활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공부했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노베이스, 일반적인 기초 수험생들입니다. 이런 수험생들이 만약에 빠르게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조금 공부하고 나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많이 못 맞추면은 그때부터 조급해져요. 그럼 조급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하면서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뭐 남들이 이 교재가 좋다 하면은 뭐 갑자기 교재를 바꾸려고 하거나 뭐 다른 강사님이 막 좋다고 하면은 뭐 카페에서 뭐 학원 알바 댓글이나 여러 가지 홍보 댓글 같은 거 보고서 뭐 강의나 교재를 늘리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공부하다가 성과가 안 나면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전원 수험생에 비해서 시간이 확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기간을 잡고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직장인분의 장점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늘 항상 정하셔야 돼요. 과목별로 다들 기반도 다르실 거고 아마 과목별로 실력도 다르고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선택하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우선순위 정하지 않게 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계속 남의 말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보통 많이 상담을 하는 게 퇴근 후에 이제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새벽에 공부해야 할지. 퇴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퇴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또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찍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새벽 시간대는 이제 밤 시간대보다는 공부할 때 방해 요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수험생들마다 수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걸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과목 수를 몇 과목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저는 보통 공무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영어 과목이 있기 때문에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를 저는 보통 공부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전업 수험생들에게는요. 하지만 직장인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 공부하는 걸 절대 직장에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응원해 준 사람도 없고요. 아마 시샘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회식 같은 자리에 뭐 빠져야 한다. 그럴 때는 공무원 준비한다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짓말 하세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가족 좀 잠시 좀 돌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다들 그냥 이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험 공부한다는 걸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영어를 준비하는 공무원 직렬과 영어가 필요 없는 뭐 경찰, 소방, 그리고 군무원 7급.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어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세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공무원 준비도 될까?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영어가 과연 공부해서 점수가 오를까? 그래서 영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단 영어를 초반에 약간 한번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냐면 좀 독해를 읽을 수 있는 기반이 잡힐 때까지. 그래서 직장인 선생님들이 다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다르지만 저는 크게 하루에 3시에서 4시간 정도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해볼게요. 만약 시간이 좀 다른 분들은 약간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주말은 많은 시간 투자하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만약 가족 행사가 있다. 그럼 가족 행사는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행사 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가족 행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족 행사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 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3, 4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에 영어를 좀 초반에 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는 일단 1시간 정도 투자해서 기초 어휘를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2시간에서 뭐 한 3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영어 강사로서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게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나중에 뭐 구문 독해나 유형을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초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초 문법 과정이 끝나시면은 어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읽을 수 있게 구문 독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법을 한번 봤으니까 복습하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나머지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구문 독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끊어읽기, 막 문장 구조 분석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 문법과 구문이 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해를 읽을 수 있는 독해 기반 연습이 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휘는 계속 당분간은 1시간씩 넣어서 투자하시고 이제 유형별 독해, 구문은 1시간 정도 제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복습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독해를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형별 독해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거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렇게 만약 영어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할게요. 이제 타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타과목을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어를 1시간 줄이세요. 이제 영어는 그냥 1시간 줄이시고 타과목을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국어를 공부한다 할게요. 그럼 국어 기본서 한 3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영어 어휘는 이제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잠시 이거 크기 좀 줄일게요. 그럼 국어 기본서는 한 3시간 정도 잡고 이제 한 과목씩 끝낼 거예요. 그러면 뭐 하루는 문법 이론 요거 1시간, 뭐 다음 날은 유형별 독해 뭐 1시간 이렇게 해서 문법, 유형별 독해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 바랍니다.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요. 그리고 국어 기본서를 한 3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빠르게 끝내시는 겁니다. 그럼 국어가 끝났으면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한국사 기본서 3시간 정도 투자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보고 그리고 뭐 하루는 문법 1시간 뭐 다음날은 독해 1시간 이런 식으로 한국사 끝나면은 뭐 예를 들어 전공 과목 뭐 행정법이라고 할까요? 행정법 기본서 3시간 그 다음에는 뭐 행정학 이렇게 해서 일단 1단계가 모든 과목을 빠르게 기본서에 다 끝내 넣으세요. 물론 영어는 다음 단계 계속 넘어가고 있겠죠. 근데 이거 복습 어떡하냐?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 선생님들은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일 복습보다는 일단 나중에 회독으로 복습하는 회독 복습을 추천하고요. 일단 강의를 쭉쭉쭉 나가세요. 어차피 중요한 개념이면은 단원별 기출과 문제풀이 단계에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네 과목을 기본서를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경우도 일단 모든 시간 투자해가지고 타과목을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영어는 이제 다음 단계부터는 영어는 어휘는 막 공무원 영단어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법도 뭐 하루에 뭐 1시간, 그리고 유형별 독해 뭐 1시간. 근데 만약에 본인이 독해 좀 더 많이 하고 싶으면은 문법을 뭐 해서 좀 30분 줄이고 유형별 독해를 뭐 1시간 반은 넣거나, 이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뭐냐면 영어는 1시간 내에서만 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이때부터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을 한번 끝내야죠. 그러면 국어 기출 뭐 3시간 투자해서 빠르게 끝내시고요. 국어 기출 다 끝나시면은 그 다음에 한국사 기출, 그 다음에 행정법 기출, 그 다음에 뭐 행정학 기출. 각 과목별 공부 방법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댓글에다 자신이 준비하는 진료 적어주시면 제가 자세한 공부 방법은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출까지 한번 끝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야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유형 독해도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도별 기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계속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 1시간. 1시간이면은 제가 봤을 때 푸는 연습 30분 정도 해보고 리뷰하는데 한 30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나머지 리뷰 못한 거 어떡하냐? 다음날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뭐 이틀에 한 번꼴로도 제가 봤을 때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뭐 3일에 한 번꼴로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줘야죠. 국어 뭐 기출 이해도, 그리고 한국사 기출 이해도, 행정법 행정학 기출 이해도, 그 다음 다시 또 국어 기출 3회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계속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 풀이는 우리가 총 3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은 3회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은 최대한 3회도까지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문제 풀이 1단계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 같은 거를 푸는 거죠. 그럼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기출은 우리가 4회도, 5회도, 6회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법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드렸지만 기출 1, 2, 3회도까지는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 중요 포인트라는 거는 강사님이 뭐 300점 포인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을 여러 번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고, 또 일단은 중요 직렬 위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회도까지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본다. 그리고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단원별 진도의 모의고사나 OS 문제집 풀면 좋은 이유가,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 단원별 문제집 다 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고, 내가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고, 틀린 부분 통해서 단원별로 약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 내에서는 기출 4회도, 5회도, 6회도 가면서 이제 상인 시험이나 이제 타직년, 단원별 기출에 타직연사 있잖아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필요한 과목들은 뭐 기출 볼 때나 아니면 문제풀이 풀 때도 기본서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는 거죠.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아가지고 최근 기출 위주로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보다는 단원별 기출에서는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행처별 기출에서는 직접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단원별 기출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행처별 기출 진짜 풀어보니까 내가 아직 똑같은 문제인데 랜덤형으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를 알 수 있고, 최근 기출을 풀기 때문에 최근 기출 경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에는 계속 기출 해독을 해주시면서 상위시험, 타직년 기출 계속 봐주시고 기본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많이 보통 어려워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그래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풀 때는 점수보다는 실전 연습, 특히 2단계 시행처별 기출과 이 3단계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과목을 같이 모아놓고 풀어도 괜찮죠. 그래서 뭐 과목 순서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과목 시간 배분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 어려운 문제 나오면 오래 잡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면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넘어가시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빨리 집중하셔가지고 맞추시고, 넘어간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시간을 줄이셔가지고 그 시간에 다시 어려운 문제 돌아가서 보기형 수업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 뭐 지역적인 문제 틀린 건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자신이 실수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크게 방향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일단 보통 기출이 한 2, 3회 정도 돼야지 좀 여러분들 누적 반복되면서 좀 이해하기가 좀 돼요. 그럼 그 전 단계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초반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해독을 할 거기 때문에 영어도 일단 처음엔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잡지 마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전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근데 다시 또 공부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네.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생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한 과목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서 뭐 경찰 수험생들이라면 뭐 예서 처음에는 뭐 형사법 기본서 들어가시고 형사법 끝나시면은 뭐 경찰학 기본서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뭐 헌법 기본서 뭐 소방직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소방직 수험생들도 뭐 처음에는 뭐 행정법 그 다음에 뭐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뭐 이런 식으로 뭐 심화 과정이 필요하시면 심화 과정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법 단원별 기출 그 다음에 뭐 경찰학 단원별 기출은 풀지 마시고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 기출 그리고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당분간 기출을 해독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어렵게 나오는 진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뭐 암기만 한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내에서는 기본성 계속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출을 해독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풀이 3단계. 문제풀이 3단계 하시면서 기출은 이제 타직열이나 여러 가지 승진 관련된 진열들 보시면 되고 기본서 필요하신 분은 기본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이제 공부 방법은 뭐 준비하는 진열마다 과목수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좀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취지는 뭐냐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도 있고 어떤 과목은 뭐 심화도 있을 거고 또 재시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요약서를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단원별 기출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3단계 문제풀이 3단계는 아까 말했듯이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착을 공기출 가서 시행착을 기출을 다운로드 받아서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범위 동년 모의고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정 위주로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시생인데 기본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서 보시면 되고 나는 재시생인데 기본서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럼 심화나 요약서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시생분들 제가 봤을 때 요약서는 추천을 드리는데 요약서를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막 인터넷 유튜브 봐서 합격자분들이 뭐 기본서 보지 말고 요약서 바로 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합격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기본서 보고서 나중에 요약서 보니까 반복이 되니까 도움이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서 안 보고 요약서 보면은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초시생분들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별 기출은 제가 444학습법에서도 늘 강조했지만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자. 우리가 단어별 기출에서 풀어야 되는 과목은 따로 있어요. 국어에서 비문학을 직접 푸시고요. 영어 과목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직접 풀어야 되고 계산 문제는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당일 복습이 그거는 좀 해주시면 좋거든요. 계산 문제에 한해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복습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복습까지 하게 되면 직장인들 답이 없어요. 일단은 빨리 진도 쭉 빼시고요. 그 다음에 회독으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복습 관련된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을 때 복습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당일 복습, 그날 공부하면 그날 복습한다. 이런 거는 재시생분들의 좋은 방법입니다. 재시생분들은 기본서나 기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당일 복습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시생분들은 당일 복습을 하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다음에 누적 복습, 뭐 긍정 에너지 토리파인처럼 뭐 특정 이제 주기로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복습 방법은 현장에서 써봤을 때는 과목수 많아지면 이게 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해독 복습. 일단 복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출을 1, 2, 3,
4, 5, 6 계속 여러 번 해석 돌릴 거거든요. 기본서도 필요한 과목들은 계속 볼 겁니다. 그러면 해동을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스타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자, 어느 정도 기출이 그래도 이해도 3년 정도 돼야지 좀 잡힙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마음을 약간 좀 비우세요. 아, 내가 기출 이해도에서 3회도까지 하려면 이 정도 시간 걸리는데, 그럼 이때까지는 잘 안 잡히겠구나.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존버죠. 버티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돼요. 대신에 선생님, 그래도 아웃풋 연습 많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웃풋은 제가 다사사수법에서 기출 삭제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기출 삭제하는 것도 아웃풋 연습이고요. 특히 이 문제풀이 3단계 있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초반에 좀 버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직장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버티시고 과정을 좀 충분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막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본인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우선순위 두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